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셨군요. 오늘 우리 또 이 사장님 오셨는데, 자, 이리 오시죠. 자, 이신영 이사장님 잠깐만 오셔가지고요. 네. 저기 우리 오셔요. 예. 네. 네. 우리 인쇄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셔요.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고 네,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교사강사연합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셔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셔. 조금 앉아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같이 이야기 좀 하셔. 네,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시고 아, 계세요. 예. 네, 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이런 건 언제 만들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협동조합, 다른 협동조합들도 많이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방과후 교사들의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과후 교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다 힘드시겠지만. 예. 그러면 그 협동조합 그쪽에서도 또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쪽도 그런 어려운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사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그 협동조합에 대한 말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기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바른출판 인쇄협동조합 이사장 신경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출판 인쇄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데요. 주로 그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뭐 이런 공무원하고 작업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출판에 관계되어 있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출판 쪽도 많이 어렵죠. 출판은 더더욱 어려운 게 왜냐면 기존에 독서하는 양이 워낙 모바일이 발달되다 보다 보니까 거의 한 90% 가까이 책을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북을 만들었는데도 이북 자체도 뭐 그렇게 많이 보는 그런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 출판계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는 뭐 그러게요. 제가 동화 쓰거든요. 아직 책은 안 나왔지만 근데 그 출판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아이 중에 한 아이도 학교에서 그거 뭐지? 독서 목록을 주잖아요. 그 필독서 목록을 주고 독서 그거 뭐지? 감상문 써서 올리라고 하는데 전자책을 보고 올리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종이책을 안 보고 그러냐고. 근데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요즘.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책은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 전자책을 구입해서 해라, 그렇게 했대는데, 그게 또 활성화되면 이 출판 쪽은 더 힘들어지시겠네요. 이제 이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그 책으로도 안 보다 보니까 또 방편으로는 이북을 해서 좀 잘 보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좀 그쵸. 맞아요.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입장은 아니고, 대신 이북이 가격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좀 싸고 소장도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그러니까 뭐 출판이 책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즘 독서량이 굉장히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동화 작가니까 작가 선생님들 모임에서도 도대체 애들이 책을 안 읽으니 이거를, 그래서 작가 쪽도 되게 힘들어요. 책 한 권 내고 없어지는 작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출판 쪽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만의 그런 어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이게 전체적인 있으신가요? 출판 문화 협회하고도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뭐 뾰족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출판 문화 협회의 임원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 어려워요. 그냥
세상 사는 이런 뭐 그 컴퓨터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가지고 그 뭐 어떤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인쇄해 가지고 활판으로다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경례해서 좀 봐라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뭐 다른,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럼 교과서가 필요한데 교과서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잘 안 사는 그런 현실이에요. 예. 요즘은 교과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제 점점 인제 아까 말씀하신 이북이나 전자책 이쪽으로 많이 돌리는 그런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 쪽이 많이 어렵고, 게다가 또 인제 책 아니라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청첩장 이런 것도 그냥 저기로 하더라고요. 모바일 청첩장 막 이렇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오늘 행사를 준비한 것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좋은 의견도 들어보면서,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출판 쪽에 저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이제 SBS라는 게 이제 공중파가 생기고 나서부터 광고 이제 그 인쇄 광고 쪽에 거의 한 반 이상이 일단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SBS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채널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것 때문에도 일단 광고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이 인쇄물 자체도 이제는 거의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고 그럴 때 이제 하면 이제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아이들 교재나 뭐 그런 그 참고서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또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방향은 어떠세요? 어차피 그 이제 뭐 학교하고 연관돼서 그다음에 그 저자하고 연관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기존의 출판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 담당하는 뭐 있어서 그것도 또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쪽 협동조합은 주로 하는 인쇄 출판 디자인, 인쇄 출판 주변, 그리고 책은 부류가 딱히 저희는 이제 의학 간호 쪽으로다가 많이 하고요. 의학 간호 쪽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행사 때 필요한 책자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수험서나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분야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또 저희 선생님들이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힘들면 그 외에 연결고리로 물고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어떤 뭐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처럼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이 개발돼서 뭐 딱 돼서 그게 해결된다면 괜찮겠지만은 뭐 어떤 뭐 백신이 나와서 뭐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출판 백신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떡해요? 이제 앞에 비전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출판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세계 재난 상황까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나마 서점에서 그래도 그 제일 잘한다는 뭐 K문고 같은 경우에서 매출이 제일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반 이상 뭐 아니면 뭐 한 70% 이상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그 K문고에서 그렇게 떨어질 정도면 일단은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네, 나가질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 K문고에서 책 대여 서울시에서 뭐 저기 지원해줘서 책 대여를 한 달에 2번씩 해준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출판 쪽은 더더군다나 책 대여나 중고 서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면서도 또 힘든 그거는 어떤 일부분이지. 일부분이에요.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크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제가 얘기 나눈 사이 이제 출판하다 보니까 이제 인쇄 쪽. 네네, 그렇죠. 인쇄 쪽. 워낙 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기계가 인쇄 기계 하나 자체가 뭐 몇십억 하는 거를 요즘은 24시간 돌아야 되는데 뭐 12시 그냥 반나절만 돌고 그냥 퇴근하고 뭐 이런 게 현실이고. 어떡해요. 거기에 이제 인쇄하면은 또 재본을 해야죠. 시설도 있는 데고 시설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설 비용은 다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든 상황이군요. 이렇게 힘든 얘기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10시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고생하시네. 고생 아니고.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못했죠, 당연히. 근데,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걸 해야 됐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왔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 왔으면 극복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 근데 극복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좀 속에 있는 걸 내놔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좀 내놓으시고 카타르시스 좀 되고 기회가 되면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같이 협력해서 좀 서로 손잡고 협력해서 이겨내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여러분들이 쭉 여러 계층의 분들 와서 다녀가셨는데 어쨌든 출판을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바른 인쇄 출판 협동조합이지만은 이 협동조합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협동조합이면은 뭐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라든 그러니까 어떤 그 확실하게 이 뭐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정착이 돼 있는데 정착이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협동조합에 이사로다가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자라고 해도 별로 그 반응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볼 때는 관공서도 많이 개념 자체가 지금 공무원 자체들도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리더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개념이 덜 잡혀 있는 거. 그럼 덜 잡혔으면 공부라도 하겠다 하면 되는데 공부해서 이제 공부라도 좀 확인했으면 좋은데 그 공부도 안 해. 그래서 나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가면 되는데 뭐 좀 좋아지겠죠. 뭐 점점 좋아지겠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설립을 했는데 벌써 이제 7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이제 뭐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협동조합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협동조합도 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협동조합 연합회 일도 하잖아요. 연합회 가서 보면 협동조합도 협동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이렇게 그래도 거기는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암만 해도 거기는 좀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라도 협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협력하고 하는 생각은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뭐 인쇄물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에 거래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처보다도 우리 협동조합들하고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있어서 제가 협동조합 그냥 찾아서 했어요. 협동조합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살면 되고. 시작을 해야죠. 왜냐면 협동조합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인프라가 협동조합이 구축할 수 있는 게 제법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사 강사들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교사 강사들은 특히나 강사들이죠. 강사들은 전부 프리랜서예요. 혼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는데 혼자 하는 게 힘이 약할 수밖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리도 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특히 불안정하고 정말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이게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잖아요. 불안정한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힘이 모아져 있으면 그게 좀 극복하기 훨씬 쉽고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협동조합이 그걸 해낼 수 있다. 지금 회원이 몇 분이라 계세요? 최소한도 한 150명은 되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적극 아주 소극적인 참여자들까지 하자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고맙고 그런데 오늘 방송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나 코로나19 덕분에라고 생각하고 극복해 가고는 있으나 때문에 힘든 것도 생겼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뭐가 어떻게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알아요. 그 사람 힘들겠다. 그거 힘들겠다. 이 정도만 알지 진짜 힘든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아까 오셨던 그 로보로보 그 사장님도 뭐가 힘든지 다 이야기를 하고 가시고 속 시원하다고. 속 시원하게 좀 힘든 것 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누가 볼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일단 힘든 거 자체는 뭐 살아가는데 힘든 거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힘든 거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가 제일 큰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자체가 협동조합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성북구의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출판 인쇄에 관계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분들이 저희 거를 좀 저희한테 좀 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뭐 많은 혜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사들도 저희가 뭐 저 재본이라든지 기타 지업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더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전적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좀 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관청에서 공공구매라고 지금 말씀들을 계속 하잖아요. 공공구매를 하실 때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사회적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구매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사회적 경제 규모들이 작으니까 그 부분에 좀 소홀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좀 하죠. 믿음도 좀 적고 왜 믿음이 적냐면 실적을 내놓으라잖아요 지금. 근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협동조합들한테 실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실적 보고 오다 주려고 자꾸 하면 염원해요.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공공구매 부분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역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팀들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조금 피해 보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작으니까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다 보면 성에 차게 해줘요. 정성은 더 쓰니까. 그럼요, 당연히. 정성을 훨씬 더 쓰고요. 더 간절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공서가 좀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관공서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 특히 조달청 구매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청 구매 같은 경우는 이 전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견적 넣고 입찰하고 소위 말해 입찰할 때 이런 거 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 워낙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뭐 당연히 입찰해야 되는 이게 우리나라에. 근데 수의계약 해버리는 것들 이제 수의계약 하는 게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직까지 인쇄 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예를 들어서 막 한 건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 인쇄는 뭐 1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이 한계입니다 거의. 예. 그 이상 되려면은 조금 뭐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여튼지간에 지금 이제 제일 우리를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구청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청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는 뭐 구청보다 또 큰 관공서 없잖아요. 안정적인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지원책도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꾸준히 일을 줄 수 있는 지원, 꾸준히 그 오다를 줄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사장님 뵈면서 이렇게 드네요. 예, 자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만큼 잘 견디셨어요? 잘 견디셨고 잘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서 같이 우리 이런 거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아, 제가 노하우 뺏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저도 있으면 나눠주면 그게 배가 된다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협동조합을 하시고 살아오시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됐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경험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죠. 그러면 그게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건데 협동조합을 하면서 그 느끼는 거는 어차피 이 방면에 많은 거를 알아야지 일단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저는 이쪽의 경력이 그래도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는 제가 충분히 딴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잘 알고 모든 그 진행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제가 많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도 있고 제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작은 일 하나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제가 살피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 제가 좀 했어요. 아니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하다가 트러블 생겨서 일 잘못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면 상처가 정말 크고요. 데미지 많이 입거든요. 근데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정성스럽게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뵈면서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했거든요.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도 되겠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지 세상이 잘 된다. 제가 원래 성격이 원래 뭐든지 하더라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뭐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다 그렇잖아요. 절대 다 그렇잖아요. 다들 그런. 그렇잖아요. 다 그렇지 않고요. 작은 이익에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속이기도 하고 하는 분들 막 거짓말도 하시고 하신 분도 좀 있고요. 저도 그런 분 많이 겪었어요. 힘들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안 겪어도 우리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면서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야기도 좀 하시면서 이분들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 막 이런데 저 생각이 그랬어요 사실은.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저도 일하면서 그런 혜택도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분이 잘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뭐 일도 저한테 그렇게 맡겨주시고 이러신 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배웠으니까 또 돌려줘야 돼. 그럼 여기다 이런 분이 잘 되면 분명히 잘 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공동체 이야기 좀 우리 하자고요. 제가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는 공동체 하면서도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운동하고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고요. 건강식 챙기고요. 뭐 시간 지켜서 하고요. 휴식도 하고 하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와고 나서 보니까 나 혼자 잘해봤자 누가 코로나 나 갖다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 없잖아요. 방법 없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요. 하나는 공동체한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하는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뭐 좀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이제 뭐 좀 사적인 얘기인데. 네, 괜찮아요. 예, 예. 네, 이거 사적인 방송이에요? 예,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시나요? 예, 축구를 좋아해서. 오! 축구 공동체의 이제 성북구 축구협회 제가 그 수석 부회장을 지금. 와, 그러시군요. 네. 성북구 축구협회,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단체가 지금 한, 2,000명 이상, 2,0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25개국 따지면은, 25개,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러니까 각 구마다 한 2,000명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네.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구 내에서도 대항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대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국 대회라고 있어서 전국에서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서 이기면은 저희가 그 응원하러 뭐 김해도 가고 여러 군데 지방에도 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아닌가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화합을 해야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한 마음인데 이게 맞습니다.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게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생활은 뭐 그런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뭐 그 정도 거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뭐 보통 뭐 말씀하시죠? 제가 그 축구협회 이야기 먼저 하고 저는 족구협회 그러세요? 저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먹다 보면 몸 부딪히니까 떨어져서 이거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못해 나 족구할 거야. 그래 족구팀 만들어가지고 노원구 족구협회에 소속돼 있고요. 그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60대 부에서 서울시 대회에서도 제가 뭐 준우승까지 해봤어요. 그럼 좀 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서울시 대회 제법 커요. 그렇죠. 네, 거기서 준우승 60대 부지만 했고 또 60대 부에서는 저 오면 막 서로 데려가려고 제가 토스합니다. 토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는데 스포츠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합해서 100점이라고 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합해하지 않으면 누구 혼자 잘나서는 못해요. 저기 누구 지금 축구 잘하는 걔 누구예요? 걔 손흥민이 갖다 놔도 혼자서 하고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골키퍼는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100점. 그걸 우리는 배웠고 공동체 의식을 좀 알았고 이렇게 공동체 같이 좀 해가자고요. 좀 손해보면서 해가고 하면 돼요. 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나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식사라도 하시면서 해야지. 식사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더라도 아직 시간 안 됐어. 6시간 못 채울 거 5시간 채울 것 같아요. 어쨌든 식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죠. 뭐 없어. 찾아보자.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자. 요거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정말 기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셨고 힘도 얻어가셨고 또 우리가 할 소리도 했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협동조합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저도 협동조합이라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했고 이제 대충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인쇄 출판의 모든 거를 협동조합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잘 돼야지 여러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맞습니다. 서포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제 자체가 뭐 일단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크게 뭐 많은 매출을 올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저도 이제 정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뭐 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쎄 아직까지는 뭐 일이 좀 활성화돼서 많은 일이 나와야지 그것도 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주제 제목은 합해서 100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물러가라 코로나19가 우리 구호였고요. 그래, 합해서 100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냐면 혼자서는 어떤 경우도 100점이 안 된다. 그러니 힘을 모으면 그때서 비로소 100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힘 모아봅시다. 각각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그런 같은 공감하는 저도 협동조합 처음 시작할 때요. 이거
이해를 못해. 그래 이제 지금 이만큼 저는 2007년 시작했어요. 2007년. 네. 그리고 제법 많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엎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제법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어떤 도구로 써서 무엇을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 전에. 예. 이런 부분으로서 좀 벗어나가면서 우리가 공동체 그 협동조합 구성원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좀 생각하고 조합원들의 역할을 좀 대신 해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서 멋있게 가봅시다. 저도 이제 성북구에서 열심히 전 정로구에서 본래 시작해가지고 성북구로 왔는데 정로구 사람들이 요즘에 정로구로 와 왜 안 오냐고 오라고 막 이래요. 아니 가더라도 내가 적은 여기 두고 가. 막 이러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기 성북구에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중에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니까. 잘하시는 분 계셔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서 이렇게 하려고요. 오늘 또 이제 방송할 때 좀 와서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거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거법 선관위 질의하고 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적 경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살 수 있습니다. 자, 물러가라 코로나19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물러가라 코로나19.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